철도는 개통 시기가 개통된다고 발표한 시기에 개통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본격적인 추진 전에 이 노선이 과연 진짜 필요하고 타당한지 다소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중복 노선이 상당히 많고요. 굳이 여기까지 GTX가 가야 되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요. 이걸 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좀 필요하냐? 이건 이제 또 다른 고민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아주 메가톤급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바로 네. 광역교통망에 대한 확충 계획을 정말 대대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담긴 내용도 사실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GTX죠. 네. GTX 기존 노선들도 연장을 하고 네. DEF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수도권에 가져올 변화. 일단 교통 측면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칼럼을 통해서 GTX의 개통은 수도권 메가시티의 완성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수도권이 이제 거의 같은 20-30분대 생활권으로 통합이 되면서 실질적인 메가시티의 완성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이 와중에 이제 시장의 영향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충분히 분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격 안정에도 좀 기여할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서울에서 비싼 이런 형태가 모해가 들어갈수록 싸지는 이런 이제 우산 형태가 나타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이 GTX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외곽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에 구태여 이렇게 몰려 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접근성이 개선되면 서울로 집중되는 도심 집중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 측면에서는 이쪽 서울로 오히려 모여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한 이제 부동산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화적인 관점에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 이런 것들도 역시 서울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는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제 이런 단일 하나의 그런 그 경제 생활, 이제 지역 생활권이 완성된다는 차원에서 이 GTX는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하나의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수도권을 보게 되면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대중교통, 뭐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이런 거로 이동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수도권은 아주 이미 잘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한 70분대 정도로 거의 흡사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GTX가 개통하게 되면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통한 이동 시간이 더 자가용보다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수도권의 그런 교통 정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 GTX의 본격적인 그 개통 이후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GTX 요 발표가 있고 나서 이 후속으로 이르게 되게 나왔던 기사들이 이제 뭐 그 근처에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졌다, 뭐 매도 매수인들의 움직임이 뭐 이렇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종종.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발표 이후에 이들 주변의 시장 여기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이런 철도 같은 이런 그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에 3번 정도 나눠서 반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발표 시점, 두 번째는 착공, 준공, 개통 시점이죠. 이렇게 3번 정도 나눠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기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철도는 개통 시기가 우리가 뭐 28년, 30년 이렇게 예고를 했지만 개통된다고 발표한 시기에 개통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개통된다고 하는 시점에 착공도 안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언제 개통될 그 시기에 대해서 다소 이제 막연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대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건 다소 약간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제 집값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집값의 안정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서울에 집중된 가격이 이제 주변으로 분산되는 거 뭐 이런 거가 하나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서울 주변이라도 과천이라든지 뭐 요즘엔 뭐 동탄이라든지 또 뭐 분당, 위례 이런 데들도 사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런 데 오른 가격들이 또다시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나요?
우선 뭐 가장 요새 뭐 많이 올랐던 화성 동탄 같은 경우 동탄역 주변은 뭐 거의 서울의 뭐 외곽 지역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호가를 나타내고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이냐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과거 인터뷰에서 화성 동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의 그런 수혜지다입니다. GTX가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근무하기 좋은, 거주하기 좋은 지역은 화성 동탄 신도시다. 더군다나 이제 화성 동탄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게 되면 동탄 1과 2가 있습니다. 동탄 1이 이제 42,000 가구고 동탄 2가 한 11만 6천 가구 정도 되는데 두 개 합쳐서 거의 16만 가구에 가까워요. 이게 같이 붙어버리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딱 양분했었는데 딱 이거 붙어버리는. 그래서 화성 동탄이라는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는 뭐 화성이 경기도에서 뭐 인구 100만 원 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화성 동탄의 집중력은 커지고 거기 배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이 됐던 뭐 SK 하이닉스가 됐던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의 집중력이 화성 동탄의 가치를 더 높이는 데에 1차적인 기여를 했다.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GTX 이게 이제 가져오는 효과가 가중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동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평택 지제까지 내려가고 또 뭐 더 밑에까지도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연장선상에서 보면 평택 지제까지도 이제 GTX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거죠. 좀 심지어 이제 천안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뭐 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서 그 시장의 영향력을 얘기하고 여기서 또 연장되는 뭐 원주가 됐던 뭐 춘천이 됐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을 벗어나거나 물론 이제 평택도 수도권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종점을 벗어난 지역으로 연장되는 그런 노선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은 기존의 노선 안쪽에 있었던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적으로는 뭐 한 30분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는 게 또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GTX가 아니고 다른 교통 대안이 GTX가 만약에 안 다닌다고 할 때 다른 교통 대안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원거리에 이게 연장이 되는 원거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령 이제 굳이 얘기를 하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요 천안역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천안역에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뭐 한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천안역에서 서울역을 KTX 다닌다고 40분 만에 간다고 출퇴근하냐 이거죠. 그쵸. 못합니다. 거의 어려운 얘기고요. 그렇게까지 이 집값 상승을 GTX가 연장이 쭉 된다고 해서 그런 외곽 지역까지 그렇게 다소의 기대감은 있지만 뭐 확연하게 그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그래서 ABC 연장 거기까지는 뭐 될 수 있다 치자. 근데 네. DEF 이거 진짜 다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세요. 교수님 보시기에 ABC 연장 그리고 DEF 다 완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ABC는 뭐 이미 확정된 거니까 그렇고 연장선까지도 저는 타당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이제 뭐 A 노선 방금 얘기했던 화성 동탄에서 뭐 평택 지제 이 정도까지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평택 지제 또 신도시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평택 지제까지 가는 것도 뭐 환영하는 바입니다. 물론 뭐 이제 약간 천안 아산까지도 이제 이 C 노선은 내려가기로 돼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하나 더 있네요. B 노선이 마석에서 이제 춘천까지 연장되는 이것도 일견 의미 있습니다. 지금 뭐 춘천은 이미 뭐 우리가 청춘열차가 있잖아요. 청량리에서 춘천 가는 이런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경춘선 철도를 이용해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거 크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춘선에서 역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한 연장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설 노선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신설 노선은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게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된 건데 지금 이제 그대로 들어와서 이 노선을 DEF 노선을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한다는 건데 자 본격적인 추진 전에 이 노선이 과연 진짜 필요하고 타당한지 다소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그렇죠. 보여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걸 뚫어지게 쳐다보면 중복 노선이 상당히 많고요. 굳이 여기까지 GTX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노선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과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한번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거기 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가적인 이런 예산을 엄청나게 또 투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노선별로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D 노선은 우리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D 노선은 김부선이었어요.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거를 이제 전 정부에서 용산까지 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부선에서 김용선으로 바뀐 건데 이거는 이제 한 구간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당연히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는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뺀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광명을 거쳐서 신림 사당, 이제 강남 삼성역으로 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 또 기억이 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서부 광역급행철도라 그래서 이게 한번 계획이 됐었던 노선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전 정부에서 이게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이게 지하철 2호선하고 겹쳐요. 사실 이 노선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지하철 7호선을 갈아타면 바로 또 강남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하면 좋겠지만 중복 노선입니다. 중복 노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삼성역에 도착을 해서 하남으로 간다는 거죠. 하남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남으로 가고 다시 삼성역에서 한 번 더 분기해가지고 이제 광주, 이천, 여주를 통해서 원래는 이게 여주까지만 간다고 1차 발표된 거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걸 원주까지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새. 예. 자, 이것도 그러면 공사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경강선 철도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경강선 철도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경기 광주부터는 경강선 철도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주에서 원주까지는 이미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지금 철도를 연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게 대략 뭐 28년, 9년 요때쯤 완성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 철도는 사실은 무슨 철도냐면 판교에서 여주 거쳐서 원주, 강릉 가는 이 판교에서 강릉 가는 KTX예요. 자, 판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철도가 있습니까? 월곶 가는 노선이 있잖아요. 판교에서 이제 서판교 거쳐서 인덕원 거쳐 광명 거쳐서 시흥지청 월곶에서 이제 인천 송도까지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철도는 인천에서 광명역, 인덕원역, 판교 거쳐서 여주 강릉 가는 이 인천발 강릉행 KTX 라인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그 구간을 GTX로 쓰겠다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복 노선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KTX도 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GTX가 따로 그 노선을 또 같이 이용하면서 가야 될 이유는 크지 않다입니다. 이미 이제 수서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수서 광주선도 지금 이제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슨 철도냐면 수서에서 광주를 거쳐서 이천 부발을 거쳐서 충주 문경에서 이제 김천을 가게 되면 이게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되는 거예요. 수서에서. 지금 당장 수서에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판교에서 출발을 해요. 판교에서 이제 충주까지, 문경까지 이제 개통을 해요.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김천까지만 연결하면 서울 수서에서 판교에서 바로 김천까지 내려옵니다. 자, 김천에서부터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제는 성주, 합천을 내려가서 진주를 거쳐서 우리가 염원하는 통영, 거제까지 가는 남부 고속철도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선이 이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선은 이제 중복된 노선이어서 굳이 그렇게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중복 노선이 많네요. 많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2노선 되겠습니다. 2노선. 네. 이 노선은 이제 인천에서 출발을 했어. 자, 인천에서 이제 B 노선이 송도 연수 쪽에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천 공항에서 출발한다고 해놨네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인천 공항철도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복 노선이죠. 예, 인천 공항철도가 다니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디로 오냐면 뭐 등촌, 상암 DMC 거쳐서 연신내, 평창 거쳐 광운대를 거쳐서 구리, 왕숙, 덕소까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면 굳이 뭐 이 노선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살짝 들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등촌, DMC, 그 평창, 연신내 평창을 들어서 광운대 쪽으로 돌아온다는 게 북한산 자라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존에 B노선 타고 바로 그냥 청량리로 가면 되는 건데 굳이 북한산 자락으로 돌아서 거기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등촌, DMC, 평창, 신정릉 이제 여기에 이제 수요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측면이 별로 이제 타당성이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과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거기에 업무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주택,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특히나 평창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평창으로 가려는 평창 옆으로 가려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지금 예타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게 그쪽의 수요를 다 세검정이나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연결되었던 신분당선 용산에서부터 서울역 광화문 쪽을 거쳐서 이쪽 세검정으로 해서 그 독바이역으로 해가지고 은평 뉴타운 삼송까지 연결하려던 이 서북부 연장선이 GTX가 있다는 이유로 이게 예타 통과가 불가. 그래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오히려 GTX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요. GTX B노선이 이미 서울을 관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위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직선이 B노선인데. 직선이 더 B노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계획했었던 도시철도 강북 횡단선 루트하고 흡사해요. 그것도 저는 예타 통과가 안 될 거로 우려를 하고 있는 노선인데 거의 흡사한 노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철저한 좀 검증, 공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선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B노선을 이용해서 가면 더 빨리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뒷받침돼서 경제성이 그만큼 나오느냐. 이제 요걸 좀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2호선이라는 지금 별명까지 붙은 이 F노선. 네, 순환선이죠. 네, 순환선.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순환선 이제 여기 발표문에는 다 실선으로 돼 있는데 종전에 국토부가 발표 뭐 하고 했을 때는 이게 중복되는 노선, 기존 노선을 공유하는 공용으로 쓰는 노선은 다 이렇게 점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은 이제 다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요거 잘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점선입니다. 뭐냐면 기존 노선을 공용 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보겠습니다. 뭐 부천 종합운동장부터 김포공항 대곡역까지는 무슨 노선이 있습니까? 밑에 시흥시청 초지. 이거 서해선 노선이에요. 서해선 노선이잖아요. 이거 같이 타고 다닌다는 거죠. 아니 기존에 철도 타고 가면 되는데 뭐 이걸 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상록수로 돌아와서 뭐 수원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분당선 라인이네요. 분당선을 같이 공용한다는 뜻이에요. 기존에도 환승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선 타고 올라와서 뭐 이제 분당의 정자 이런 쪽으로 모란 이쪽까지 온다. 복정까지 다 이게 분당선 라인이죠. 근데 그 위에는 이제 신설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교산으로 가는 거, 복정에서 교산. 덕소로 올라와서 왕숙, 자 덕소, 왕숙, 왕숙2에서 왕숙, 그 다음에 풍양. 이건 무슨 노선 생각나십니까? 지하철 9호선이래요. 지하철 9호선이 하남에서부터 이제 지금은 이제 강일까지 연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을 거쳐서 강일까지 연장하고 있고 지금 3기 신도시 왕숙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남 미사로 갔다가 미사에서 왕숙2로 가고 왕숙1 풍양까지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 지하철 9호선이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만 9호선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굳이 그렇게 따지면 신설되는 노선은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풍양에서부터 이제 탑석으로 가서 의정부 돌아서 장흥으로 돌아서 대곡까지 오는. 네. 장흥에서 대곡도 철도가 있죠. 예, 철도가 있어요. 의정부. 이 순환 있어요. 그러면 뭐 신설되는 라인은 극히 많진 않아요. 그러면 뭐 기존 노선을 잘 활용하면 큰 공사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 노선을 철도 라인을 같이 활용하게 되니까 뭐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일견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과연 이걸 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필요하냐? 이건 이제 또 다른 고민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우리가 도로가 있잖아요. 제1 외곽이 있고 지금 제2 외곽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개통을 했어요. 그럼 제2 외곽을 타고 삥 돌면서 이게 돌아가야 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안으로 찔러가야지 더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 이유는 거의 없고 구간별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이런 순환선은 구간별로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요 구간은 이용하면 효율적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미 기존의 철도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구간별 이렇게 이용은. 그래서 크게 이거를 GTX가 큰 구간을 순환을 할 필요가 굳이 있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비용 대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GTX 이 네. 발표가 난 뒤에 많은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자기가 가장 네. 수혜를 입는 지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GTX ABC 연장 그리고 DF 신설을 네. 통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우선 GTX의 수혜는 제가 여러 이제 철도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해왔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수혜지는 이제 대부분 종점들을 생각해요. 각 노선의 종점. 물론 이제 연장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수혜지는 어디냐면 종점이 아니라, 이 종점에서 서울 진입이 30분 걸린다고 가정하면 10분에서 15분 만에 올 수 있는 지역들의 효과가 제일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이제 파주 운정, 뭐 운정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파주 운정보다는 어디가 더 효과가 있겠어요? 일산에 있는 대곡이나 킨텍스, 여기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강남역까지도 뭐 20분도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의 그 철도 수혜지는 외곽 지역의 이런 종점들보다는, 물론 종점들도 상당히 발전이 되고 희망이 섞이는 이런 뭐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GTX가 아니더라도 같은 철도로서의 대안이 있는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중간 지역들의 상황들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곡역이 됐던, 그 다음에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일대, 역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충분히 그 수혜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남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인덕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GTX A 노선을 가게 되면 화성 동탄만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어디가 되겠습니까? 용인 구성역 같은 데도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성남역이라고 하는 판교역과 임해역 사이에 있는 요 자리, GTX 성남역인데, 여기도 뭐, 여기는 이미 뭐, 그죠? 경강선도 있고, 신분당선도 판교역에서 바로 올라오니까, 거기에 이제 GTX까지 접목을 하는 거니까, 이 임해동 일대, 판교 요 일대가 이제 기대감이 확연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북쪽에서 이제 거론을 한다 그러면, 제가 남양주에서 좀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별내역 정도가 괜찮다라고 늘상 얘기를 해왔고요. 이제 별내역은 당장 뭐 올 7월 정도면 이제 8호선 별내선이 별내역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이 남양주 구리뿐만 아니라 요 별내 여기가 다산 신도시 포함해서 그대로 잠실권으로 강남권으로 20-30분대에 흡수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GTX를 보는 게 아니라 8호선 개통이 이들에게는 서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편입의 아주 갈림길이 바로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을 통해서. 자, 그다음에 서울 북부 지역에서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서울로 그 GTX C 노선이 오게 되면 창동, 광운대, 청량리예요. 그래서 두 곳을 주목해야 되는데, 창동역과 광운대역의 기대치가 커요. 뭐 청량역이야 뭐 어차피 이제 이게 서울역, 청량역, 삼성역이 이제 GTX의 트라이앵글이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모르면서 더 발전성이 기대되는 곳은 오히려 창동하고 광운대역이에요. 광운대역에서 만약에 GTX 신호를 타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자, 청량리, 왕십리, 삼성역, 세정거장 만에 10분 만에 삼성역이 쫙 나타나는 이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광운대, 이런 지역들, 창동, 이런 지역들에서 오히려 더 기대감이 확연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뭐 안쪽에서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종점에서의 기대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큰 효과는 이런 중간 지역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